안녕하세요. 마카오의 김 교수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 지금 학교에서는 공사 중이라 가지고 조금 공사하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래도 크게 상관없으니까. 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집합과 명제예요. 예, 이 비슷한 주제를 예전에 번외편에서도 다루기도 했었는데 조금 체계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이거를 별도 주제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집합과 명제라는 게 특히 뭔가를 증명을 하거나 사회적인 현상 혹은 과학에 관련된 게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제 사회라든가 인간에 관련된 것들도 예, 이런 식으로 집합과 명제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게 이제 AES, Abstract Mathematical Based Epistemology System인데, 예, 이거를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거에 익숙해지셔야 예, 여러분들이 좀 제 강의를 이해하기가 조금 쉬우실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저희가 다뤘던 게 요거죠, 그죠? 요거였는데 베이직 시스템이라는 거를 제가 소개를 해 드렸죠. 예. 그리고 베이직 시스템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예, 시스템에 대한 어떤 설계나 이런 것들도 이런 모델들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스템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모든 내용이 다 참으로 이렇게 다 참으로 판단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scientific fact에 대한 프루프는 예, 수학적인 기법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historical fa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absolute observation, 특히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각각을 판단할 때 혹은 전체 시스템을 판단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명제입니다. 그때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게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냐 하면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각각이 다 그래요. 각각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전부 다 여기도 그렇고. 예. 그래서 예외가 되는 부분이 아마 여기가 됩니다. 왜 여기가 되냐? 예,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조건에 따라 가지고 T가 될 수도 있고 F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시스템이 만약에 컬렉트하다, 정확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T로 들어간 거는 그죠? 프로포지션에서 T로 들어간 거는 예, T로 나오고 그죠? F로 들어가면 당연히 F로 나오겠죠. 그죠? 예. 이게 이제 기본적인 로직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오늘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젠다는 다음과 같아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증명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조건부 명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진실을 증명하는 방법, 예, 진실임을 증명하는 방법, 그리고 거짓임을 증명하는 방법. 제가 계속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말씀은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정식 명칭으로는 이제 진실을 증명하는 거를 prove라고 표현을 하고, 거짓을 증명하는 거를 disprov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이 아닌 거를 증명하는 방법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학학원에서 배울 수 없는 것. 왜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특히 어렸을 때 왜 수학학원에 보내면 안 되는지에 관한 얘기를 제가 드릴 거예요. 예. 그리고 뭐 과연 얼마나 많은 학부모들이 제 얘기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증명은 기본적으로 참인 거를 증명하거나, 그러니까 프로브를 하거나, 혹은 디스프로브를 거짓인 거를 증명을 하거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AES 시스템이 이렇게 있고, 그죠? 여기에는 뭐가 포함이 되죠? 뭐가 포함이 되죠? Statement of Fact가 있고, 팩트에 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Statement of Assumption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프로포지션, cause 프로포지션이 있겠죠? 프로포지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펙트가 있고, 그냥 그 AS 다시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스테이트먼트가 있죠. 스테이트먼트 오브 레코그니션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인식을 해요. 셀프, 그죠? 예. 셀프. 오케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가 있죠? 여기. 이거를 기반으로 한 어떤 팩트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제 팩트를 가지고 이제 커즈 프로포지션을 만든 다음에 그거가 참으로 넣으면 이게 이 인식 시스템을 통해서 참으로 받아지게 되는 이제 이런 형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증명이라는 건 이게 참일 때 참이 나오게 하는 이 일련의 시스템들이 이 일련의 여기에 들어가는 요 시스템들이 참이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인 것으로 알리도록 하는 게 이제 증명이 되죠. 그리고 그게 뭐 간단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든 수학에 대한 증명이든 가장 그 근간이 되는 거는 뭐냐면 이 모든 게 다 뭘로 엮여 있냐면 조건부 명제로 엮여 있어요. 조건부 명제로 Q고 조건부 명제로 Q0, Q1, 그죠? Q2, 그죠? 그래서 뭐예요? 커스 프로포지션이 이게 T가 되면 얘도 T가 되고 얘도 T가 되고 얘도 T가 되고 결국에는 T로 인식을 하는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인데 그러면 이게 다 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각각이 참인지가 판단이 돼야 되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판단할 필요, 여기는 이제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 요 명제가 인과관계가 있느냐가 가장 첫 번째 증명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명제가 이런 관계가 있다면 혹은 있는가를 가장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존재의 여부가 먼저예요. 그리고 특히 뭐에 대해서 그렇죠? 이 팩트에 대해서. 이 팩트에서 뭔가의 커스 프로포지션을 가지고 오는데, 그죠? 커스 프로포지션을 가지고 오는데, 이 사이의 관계가 P와 Q의 관계냐? 관계냐? 이게 가장 큰,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거예요. 이게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PQ 명제에 대해서 사실에 대한 판단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가 필요하냐? 팩트에서 cause proposition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knowledge예요. 예. 그 지난번에 과학적 증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안다고. 예. 실질적으로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인과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지혜가 있거나 해야지만 판단이 가능합니다. 많은 부분들은 그리고 대부분들은 이 부분이 바로 소위 말해가지고 이거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전문가의 손길. 네. 이게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관계 있어 이게 아니죠. 네, 관계에 있는 이유와 근거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P이면 Q인 관계가 있어 참이야. 이거에 대한 스테이트먼트를 제시하는 어떤 근거가 커스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참이라는 거는 전문가가 결정하겠지만 이 관계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조건부 명제의 관계가 성립을 하거든요. 네. 조건부 명제의 관계가 성립하는지는 집합과 명제 수준의 수학 실력만 있으면 가능해요. 집합과 명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전문가가 아니어도 전문가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이 근거가 참이냐는 거는 전문가가 판단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거와 이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조건부 명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부 명제가 뭐예요? 조건부 명제가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좀 헷갈리는 게 소위 말해서 진리표 혹시 기억하세요? 진리표? 진리표를 쓰면은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PQ 하고 이렇게 진리표를 쭉 써보면 T, T, F, F, T, F, T, F 그죠?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T고 이거는 F고 이것도 T고 이것도 T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관계는 PQ의 그 조건부 명제의 관계는 진리표만 봐가지고는 이해를 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앞에 게 틀려버리면 참으로 준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게 틀리면은 참으로 주면 안 되죠. 그죠? 기본 근거가 틀렸는데 뒤에 게 맞으면 그냥 무조건 맞고 근거가 틀렸으면 그죠? 근거가 틀렸고 쉽게 해가지고 그 스테이트먼트도 틀렸는데 이것도 참으로 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들 하는데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은 집합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집합으로 P이면 Q다를 어떻게 쓰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P이면 Q다를 어떻게 쓰냐면은 집합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같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써요. 이게 무슨 얘기냐? Q가 있으면 그죠? P는 반드시 이 안에 이렇게 포함이 돼야 돼요. 이게 P예요. 이게 P예요. 그래서 사실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어떤 엘레멘트라고 해요. 사실 어떤
스테이트먼트가 t라는 얘기는 이 안에 있으면은 이게 t가 되고 이 밖에 있으면은 이 p 밖에 있으면은 f가 돼요. p에 대해서 f가 돼요. 네. 이 의미예요.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P면 Q이다라는 게 뭐예요? 만약에 이 관계가 있다고 하면은 이게 어떤 의미예요? 예.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어떤 명제가 P 안에 있다면, 그럼 P 안에 있다는 거 요 안에 있다는 거죠. 그죠? 요 안에. 요 안에 이게 있어요. 어떤 엘레멘트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관계가 성립을 하니까 얘는 무조건 Q 안에 있는 거죠. 그죠? 무조건 Q 안에 있는 거죠. 집합 관계를 봤었을 때 P 전체가 Q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무조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얘가 만약에 F면 어떻게 돼요? 얘가 만약에 F면 그러면 조건 두 가지죠. F여도 Q 안에는 있을 수도 있고 여기가 가능하죠. 그리고 아예 여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요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P가 T라는 얘기는 Q는 무조건 T란 얘기예요. 예,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Q가 F, 이 관계가 성립을 하는데 이게 F가 될 수가 있나요? 이 관계가 참이라면. 이게 F라는 게 성립할 수 없겠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여기에 안 속하고, 예? 여기에 안 속하고, 그죠? 여기에 속하지 않고, 여기에 무조건 참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 참이 될 수 없지. 그렇잖아요. 여기에 속하지 않고, 그럼 여기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여기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건 뭐가 돼요? 이게 T가 되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예.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거짓이면 얘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unknown이야. 이렇게 되면 unknown이야. 근데 지금 P이면 Q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조건이 이게 참이니까 이게 참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게 참이 아니면 그죠? 이게 참이 아니면 정확하게 하면 이게 참이면 그죠? 이게 Q가 F가 될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거든, 여기. 응? P가 참이란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단 얘기야. 그렇지? 근데 여기 있으면서 Q에 속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게 참이라고 하면 이게 참일 때는 이게 참이면 무조건 이게 참이 돼야 돼. 무조건. 그죠? 이게 조건이 이게 참이라고 하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이따 배우겠지만 거짓임을 증명하는 건 되게 쉬워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P이면 Q에서 T가 참이면 Q는 무조건 참이 나와야 되는데 P가 참인데 F가 나오네? 그죠? 이런 예를 들어주면 이게 거짓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집합과 명제에서 조건부 명제가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디스어프로벌을 하는 그러니까 거짓을 증명하는 거에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거를 항상 염두를 해 두시고
이제 어떤 조건이나 명제를 확인을 하시면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명제에서 진실임을 증명하는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진실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사실은 되게 어렵죠. 그죠? 이렇게 팩트가 있고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 시스템, 이런 커스가 있고 맞죠? 있고 이렇게 스테이트먼트가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일단 간단하게 그린 거예요. 간단하게 그린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참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예, 참이 나오고 F가 들어가면 F가 나오는 이런 구조예요. 그죠? 이런 구조인데 이게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예, 팩트가 그죠? 커스가 되는지 일단 여기에서 PQ의 관계가 있는지부터 다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렇게 넘어갈 때 또 PQ의 관계가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스테이트먼트로 넘어갈 때 또 마찬가지로 PQ의 관계가 있는지를 봐야 되고 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도 PQ의 관계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최소한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이 스테이트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인식을 했었을 때 예, 참인 게 들어가면 참이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거짓이 들어가면 거짓이 되는 것까지 확인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인식이 가는 이거를 확인하기 전에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PQ의 관계가 있는지부터 파악이 돼야 돼요. PQ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뭐죠? PQ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T를 넣었을 때 무조건 T가 나오는지가 파악이 돼야 돼요. 예,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을 한다는 의미가 그거죠. T가 나왔을 때 무조건 T가 나와야 돼. 이게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T를 넣었는데 예? T인 거를 넣었는데 만약에 F가 나왔다? 그러면 뭔가 시스템이 잘못된 거죠. 그 시스템을 수정하는 방법은 이제 데피니션을 조정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데피니션에서 그 오류가 날 수 있는 그 컨디션을 제한을 해주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팩트를 받아들일 때, 예,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받아들이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을 증명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예, 사실을 증명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논쟁을 할 때 내 주장이 맞다라고 증명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는 이유가 지금 보시면은 보세요. 뭐 얼마를 증명을 해야 돼요? 얼마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 이거 지금 이제 논리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증명을 다 해야 되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어디 있어요?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 팩트에 대한 거는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예, 과학적인 증명을 해야 되죠. 그죠? 과학적인 증명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은 예, 프로프 오브 메소드가 문제가 되고 얘의 가장 핵심은 또 뭐가 있죠? 예, 이거 수학이란 말이에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내가 맞다, 이거는 팩트다 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가 있기는 하죠.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부분은 그래서 이거를 다 증명하기가 어렵지만 논리상에서 봤었을 때 확실하게 맞는 게 있긴 있어요. 확실하게 맞는 게. 확실하게 맞는 게 뭐냐면 확실하게 하게 맞다. 그게 뭐냐? 이제 스테이트먼트가 뭐였을 때? unknown일 때. 그죠? unknown 스테이트먼트를 뭐라고 주장할 때? t라고 주장할 때. 그죠? 이거를 주장하는 이게 S0가 되고 S0는 참이라고 주장하는 이 스테이트먼트. 그죠? 이 스테이트먼트는 무조건 F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unknown이잖아. 이게 바뀔 수가 있단 말이야. 바뀔 수가 있는데 무조건 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F인 거지. 이건 똑같아요. 무조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F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다른 문제 있죠. 다른 문제. 다름에 관한 문제. 다름에 관한 문제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unknown 명제란 말이에요. 그럼 다름에 관한 문제에 대한 걸 그건 틀렸어. 혹은 그건 맞아 라고 얘기하는 그 주장 자체는 틀린 명제라는 거지. 그리고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명제,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S1이죠, 그죠? 그 S2가 S1은 무조건 이게 지금 무조건 맞다고 해서 무조건 틀렸어 라고 하는 이 명제는 뭐예요? 무조건 참이죠. 말장난 같죠, 그죠? 말장난 같은데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unknown에 관한 얘기지만 여기서부터는 확실한 거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논쟁을 할 때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명제를 이해를 하면 이게 왜 그렇게 무조건 맞는 경우가 발생하고 혹은 무조건 틀린 경우가 발생하는지를 이해를 하는데 이게 이제 명제, 집합 명제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렇죠. 이거를 이제 이해를 이제 하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확실하게 맞다, 혹은 무조건 맞다, 혹은 무조건 틀린 경우는 아까 얘기한 이런 경우입니다. unknown 명제를 어떻게 스테이트먼트를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있죠. unknown 명제를 이건 unknown이야라고 이제 이거죠. S0가 unknown이에요. 그 S1이 뭐냐면 S0는 unknown이야라고 하는 명제가 S1이에요. 예, 이건 어떻게 돼요? 예, 이건 무조건 참이야. 이거는 이 뒤쪽이 뭐가 됐든지 간에 확실하게 이게 확실하게 unknown이라면 이 unknown인 명제를 unknown이야라고 선언한 이 명제는 무조건 참이 돼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참인 거 있고 확실하게 거짓인 게 틀림없이 존재를 해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예, 많지는 대부분의 경우는 다름인 경우가 많고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사실에 대해서 사실 명제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사실 명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혹은 얼만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 명제권은 확실하게 참이거나 확실하게 거짓인 게 판명이 난다는 거지. 이것만 제대로 구별할 줄 알아도 여러분들이 논쟁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유리한 고지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말을 논리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하시오. 이렇게 딱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1, 2, 3, 4 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1번을 선택하냐, 2번을 선택하냐, 3번을 선택하냐, 4번을 선택하냐, 어떤 건 오답이고 어떤 거는 진담이겠지만 답이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고 3번일 수도 있고 4번일 수도 있어 라는 이 답은 그죠? 거의 정답이죠. 왜냐면 이제 이게 이제 좀 이제 많이 가니까 이제 선택을 만약에 답이 이 중에 무조건 있다 그러면 이 명제는 무조건 참이겠죠. 그죠?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답이 여기에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답은 1번에서 4번 사이에 있습니다라고 이제 뭐 문제가 됐던 스테이트먼트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나면 네, 답은 1번이거나 2번이거나 3번이거나 4번이에요. OR로 다 걸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 이 명제는 물론 답이 아닐 수는 있어요. 예, 선생님이 싫어할 수도 있고, 오케이, 그건 인정. 그렇지만 명제상으로 봤었을 때는 이건 무조건 참인 명제예요. 무조건 참인 명제라고. 예.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논쟁을 하다 보면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한참 얘기하면 이게 답일 수도 있고 저게 답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초이스가 이제 뭐 옵션 A가 있고 옵션 B가 있고 이렇게 되면 누가 이제 옵션 A라고 막 주장을 해요. 이게 답이라고. 그러면 뭐 그게 답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B인 경우가 있으면 A만 답은 아니잖아요. 예. A도 답이 되고 B도 답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논쟁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A만 답이 아닌 이유를 설명을 하려고 하면 B가 답인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얘기를 할 때 컨플릭션이 나기는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이게 B라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A만 답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B가 답이라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가 완전히 틀려요. 근데 이제 이게 명제를 잘 모르시면 이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헷갈려들 하세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거짓을 증명한다는 거는 아까처럼 똑같이 또 나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팩트부터 해서 그죠? 프로포지션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AS에서 해서 나와서 그 다음에 레코그니션 해서 똑같은 그림 또 그려. 이렇게 됐을 때. 자, 이번에는 이제 거짓임을 증명하는 거 해볼게요. 거짓임을 증명하는 거. 아까 참을 증명하는 건 되게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그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에 조건 명제, 여기에 조건 명제, 여기에 조건 명제, 조건 명제, 조건 명제, 조건 명제가 다 거짓말하고 똑같아.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 참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프루프 오브 메소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거짓임을 증명하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이냐면 누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명제가 원인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와서 참이라고 얘기를 했어. 예. 이게 거짓이다. 이게 참만은 아니다라고 증명을 하는 거는 되게 쉬워요. 쉽다기보다는 그 참임을 증명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워요. 왜 쉽냐? 하나만 하면 되거든. 하나만. 여기서 뭐 틀린 걸 찾아내거나 여기서 틀린 걸 찾아내거나 여기서 틀린 걸 찾아내거나 여기서 틀린 걸 찾아내거나 여기서 틀린 걸 찾아내거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인식까지를 찾아내거나 아니면 프로프 메소드가 틀린 걸 찾아내거나 오화예요. 전부 다 오화. 예. 오화로 묶인 거라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그리고 이제 팩트가 아닌지 아닌지를 찾아내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있는 것들 가운데 한 가지만 찾으면 돼. 한 가지만 찾으면 돼. 한 가지만 찾으면 이게 참이 아니라는 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참이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그 부분이 잘못됐지 않는지를 디펜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다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다 봐야 되는 거야. 다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프루프 오브 메소드 자체는 그죠? 프루프 오브 메소드 자체는 자체로 프루프를 할 수 있는 그게 있죠. 이게 이제 수학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단순히 집합으로 묶여가지고 논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프로프 메소드는 수학적으로 이 값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리만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 논리만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주어진 컨디션에 따라서, 그죠? 주어진 컨디션에 따라서 이 모델이 디스크라이빙 모델이 수학적으로 참이냐, 그죠? 예, 이거는 이제 아예 별도로 다뤄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히스토리컬 팩트에서는 거의 쓸 일이 없어요. 히스토리컬 팩트에서는 사실은 논리에 관한 증명만 하면 거의 다 이제 그 결정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그 과학적인 사이언티픽 팩트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죠. 그리고 그 히스토리컬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형태로, 그죠? 데이터의 형태로 통계 기법을 써서 이걸 가지고 모델을 만든 경우라고 하면, 그죠? 이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수학적인 증명을 요구합니다. 예, 이게 이제 또 수학적인 증명이라고, 이건 이제 통계적이라는 의미도 상통을 하죠.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됐었을 경우에 또 뭐예요? 예, 또 이렇게 또 똑같아요. 또 똑같다는 게 또 다 찾아봐야 돼. 다 찾아봐야 되는 게 이게 또 PQ로 엮여 있고 또 PQ로 엮여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이거를 다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예, 그래서 이제 디스프로브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논쟁을 할 때 유리한 고지가 뭐냐면, 예, 이제 이거 비즈니스를 조금 얘기를 해야겠구나. 비즈니스를 조금 얘기를 해야겠네. 그 비즈니스 전략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First mover, 그 다음에 second follower. 예, 이거 뭐 여기 이제 전략이라고 first mover strategy라고 하기도 하고 first mover 이득 advantage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first mover가 유리하냐 아니면 second follower가 유리하냐, 아마 비즈니스 전략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거예요. 예. 시장을 먼저 주도를 해가지고 마도를 먼저 찍을 것이냐, 아니면은 딴 사람 한 거 보고 적당한 수준에, 그러니까 너무 늦게 쫓아가면은 이제 레드 오션이 되니까 안 되고 적당하게 보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보통 이제 1등을 따라가죠. 1등 하는 걸 보고 얘가 이제 선점하기 시작하면은 치고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세컨 팔로워예요. 의미가. 이제 보면은 이제 전략에서들 많이 하는 게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퍼스트 무버가 베스트고 세컨드 팔로우는 차선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논쟁에 관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무버가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예. 아까 보셨잖아요. 아까 이 시스템을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리면, 그죠? AS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퍼스트 무버라는 건 이걸 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 이 확인을 다 저기 조건부 명제가 맞는지, 그리고 이제 이 시스템 자체가 오류는 없는지, 이런 거를 다 참이라는 거를, 모두 다 참이라는 거를 다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근데 이거를 쉽게 가지고 디펜스 하는 입장에서는 하나만 찾으면 돼.
그러니까 훨씬 세컨 팔로우가 훨씬 유리하죠. 이런 면에서. 그죠? 그런데 이제 뭐 이거는 뭐, 야, 뭐 비즈니스가 논쟁은 아니지 않냐. 뭐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예. 뭐 모든 비즈니스가 논쟁으로 끝나지는 않으니까. 그 또 이제 추구하는 게 다르고. 근데 이제 이거랑은 좀 별로 좀 다른 얘기지만 게임 티어리에 보면 어떤 개념은 백워드 인덕션이라는 게 있어요. 백워드 인덕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거를 보면 백워드 인덕션을 보면 예, 이거는 이제 첫 번째가 무조건 불리하다가 아니라 첫 번째라고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다예요.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다. 예. 이걸 이제 많이 하는 게임이 이제 듀얼 게임이라는 듀얼 A입니다. 예. 이런 게임을 할 때 이제 이거 백워드 인덕션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달라요. 아까 논쟁을 할 때는 세컨드 팔로우가 무조건 유리하지만 백워드 인덕션 같은 경우에 퍼스트 무버가 무조건 유리하지 않다. 세컨드 팔로우가 유리할 수도 있다. 예요. 그러니까 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할 때는 주로 이제 블루오션 스트래티지라고 그러죠. 블루오션 스트래티지에서는 퍼스트 무버가 대체로 뭐 이제 혹자들은 이제 무조건 뭐 그 사실 그 가르치기만 하신 분들은 블루오션이 무조건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프랙티컬하게는 사실이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실패한 케이스도 원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하지만 대체로 유리하다는 것조차도 아닌 경우가 발생을 해요. 예. 항상 얘기하지만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니까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백워드 인덕션 아니면 듀얼 게임. 이게 듀얼 게임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 이거 뭐 옆으로 세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두 사람이 이제 총을 들고 한 발짜리 총을 들고 사람이 총을 들고 있어요. 한 발이 한 발. 그리고 이쪽에도 사람이 이렇게 총을 들고 있어요. 또 한 발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게임 룰이 이거예요. 게임 룰이 이렇게 거리가 있는데 번갈아 가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뭘 결정을 하냐? 한 칸 앞으로 갈지 아니면 테이크 샷 총을 쏠지를 결정을 해요. 네. 그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거를 한 칸을 가겠다고 하든 아니면은 이제 총을 쏘겠다고 하든 그거를 하면 그 다음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경우냐 하면 이 사람이 너무 멀리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얘를 맞출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맞출 가능성을 높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판 앞으로 가야겠죠. 그죠? 얘도 앞으로 가야겠죠. 예.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그리고 이제 만약에 만나면 이제 게임 끝나는 거지. 그냥 쏘면 또 무조건 맞으니까. 근데 어느 시점이 될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 왜냐하면 이 사람은 총알이 한 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쏘고 나면 게임 끝이야. 쏘고 나면 이 사람은 계속 접근을 해서 쏘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느 특정 거리가 되기 직전까지는 총을 안 쏘고 계속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딱 어느 적정선이 넘어가면 그 적정선을 처음 넘는 사람, 예, 그게 이제 처음 시작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시작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그 백워드 인덕션은 이제 그거를 그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누가 더 유리한지 그 어떤 조건에 그 확률 조건에 따라 가지고 누가 더 쉽게 해가지고 더 그 스레시홀에 근접해가지고 찬스가 오는지를 계산을 가능해요. 언제 알 수 있냐? at the beginning 시작할 때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또 다른 그 예측 모델을 할 때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는 이제 거리로 돼 있는데 이 예측 모델을 이제 시간으로 변환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하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런 듀얼 게임을 이용을 해서 백워드 인덕션을 이용한 이제 마켓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예를 들어서 애플하고 삼성하고 자기 플래그십 디바이스를 언제 런치할 거냐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시면 한 게 이런 거죠.
일찍 런치하면 어때요? 일찍 런치하면 예, 좋겠죠. 근데 커스터머가 안 좋아할 수도 있죠. 일찍 런치한다는 건 그만큼 많은 피처를 안 넣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적당한 수준의 런치를 언제 할 것이냐, 뭐 이런 거를 이제 계산하는 게 이제 그 스토캐스틱 듀얼 게임이라고 지금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좀 이제 좀 이상한 대로 샜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디스어프로벌 그 어떤 시스템 혹은 어떤 인식에 대해서 거짓임을 증명하는 거는 쉽다. 예. 진짜 말 그대로 뭐 한 가지만 얻어 걸리면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반드시 맞지는 않다. 그죠? 그 사람이 틀렸다라고 얘기한다는 표현보다는 반드시 맞지는 않다. 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는 상당히 쉽습니다. 뭐 상당히 쉽다. 예, 여전히 좀 이제 연습을 해야 되긴 합니다. 어쨌든 예, 그런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제 그 수학 학원에서 배울 수 없는 거. 예. 그 이거는 이제 그 시스템 구조를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것 같긴 한데 아까 이제 논쟁에서는 아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있고 또 이제 또 그려요. 아유, 몇 번을 그린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인식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그죠? 이게 이제 그 논쟁을 할 때는 뭐 다 증명을 해야 되고 거짓말을 할 때는 그 부분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되지만 이거 전체를 그때도 잠시 지난번에도 잠시 했지만 이거 전체를 시스템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성을 하려고 하면 이제 아까 말한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다 정리가 돼야 돼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 define이죠. define.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명제는 조건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조건에선 t가 되고 어떤 조건에선 f가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거 외에 다른 게 들어갔었을 때 이게 조건이 바뀌면 안 되죠. 그럼 이게 뭐가 돼요? unknown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없애는 게 improvement예요. 예. 어떤 조건을 추가를 하면 이 인풋에서 들어가는 이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을 픽스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픽스를 해 가는 게 어디가 문제일까를 찾는 것과 비슷해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define을 하죠. 예. 근데 이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디가 문제일까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질문이에요. 질문. 예. Why? 이거 외에 다른 게 그러니까 여기 t라고 생각해가지고 넣었는데 f가 나왔어. 틀림없이 t로 들어가가지고 t가 나와야 되는데 f가 나왔어. 그럼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왜? 아니 뭐가 문제일까?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틀렸나 맞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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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프 메소드가 틀렸나 맞았나? 이거를 보는 거예요. 틀렸나 맞았나는 가장 심플한 퀘스천이고 그거에 더 뎁스 있게 이런 조건이면 어떻게 되고 저런 조건 어떻게 될까라고 질문을 하는 게 그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수학입니다. 논리에 관한 얘기예요. 예, 논리에 관한 얘기예요.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x 플러스 5는 8. x는 얼마인가? 그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만약 이게 이제 답선 3이겠죠, 그죠? 이건 뭐죠? 문제가 이거를 만족을 하면 답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Q가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문제가 참이면 그거에 대한 답은 문제가 참이면 답은 그죠? 이렇게 됐을 때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가 참이면 이 답은 참이 되죠. 네. 이거에 대한 결정권이 누구한테, 이 답이 참이 되느냐의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문제가 가지고 있죠. 문제가. 네. 문제가 가지고 있다고. 그죠? 이 답이 3이 된다는 조건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 이 방정식 문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시스템에서 필요한 거는 이 문제꼴이 있을 때 답이 아니에요. 찾는 건 뭐죠? 아까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답이 있고, 이거 뭐하고 똑같아요? P이면 Q이다. 그죠? 그러면 이게 참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참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뭘 증명해야 돼요? P가 참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답이 있을 때 이 답이 참이 되는 조건, 참이 되는 문제를 찾아야 되는 거야. 문제를. 답을 찾는 게,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결론은 나와 있어요. T가 넣었는데 T 나와야 되는데 F가 나왔어. 혹은 반대로 F를 넣었는데 T가 나왔네? 답은 있어. 찾아야 되는 건 뭐죠? 문제예요, 문제.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학원에서 절대 배울 수 없는 게 뭐예요? 문제를 찾는 법을 안 가르쳐줘요. 우리나라 학원은 뭐만 가르치죠? 문제는 주어져. 그리고 뭘 찾아요? 답을 찾아요. 이것만 가르쳐요. 근데 P이고 Q인 명제에서 정작 중요한 건 뭐죠? 정작 중요한 건? P예요, P. P가 참인 게 중요해요. Q가 참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건 P가 참이어야 된다고, P가. 뭐가 참이어야 돼? 문제가 참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를 하면 문제가 참여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Q가 답인 문제를 찾아야 되는 거야. 알맞은 문제를 찾아야 된다고. 그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논리적인 사고입니다. 이제 시스템 설계를 하든 구조 설계를 하든 다 똑같거든요. 거기서 출발을 해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조건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시스템이 굉장히 옵티마이즈가 될 수가 있고, 반대로 그 질문을 어떻게 잘못 만들면 쉽게 갈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수학 학원에서 못 가르치는 건 그거예요. 수학 학원에서는 문제 만드는 법 안 가르쳐요. 뭐만 가르치죠? 문제 푸는 법만 가르쳐요. 푸는 법만 가르쳐요. 여러분 자식들이 수학, 그러니까 산수가 아니고 수학을 잘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이 훈련 뭐냐? 문제를 만드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문제를 만드는 훈련을. 어떤 문제가 돼야 x가 3인 문제가 되지? 기본적으로 가장 쉬운 거는 그거예요. 답이 정해져 있을 때, 그죠? 답이 정해져 있을 때, 왜 이게 답이지? 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가장 잘 훈련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수학적 증명 문제예요. 수학적 증명 문제입니다. 그래서 증명 문제를 외워서 풀면 안 돼요. 증명 문제를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된다고. 증명 문제 아마 여러분들도 풀어보셨을 거예요. 다 있어. 이거는 참이야. 이게 맞는 걸 증명해봐. 수학적으로. 많이 보셨죠, 그죠? 특히 집합과 명제 할 때는 거의 대부분 나오는 문제가 이거예요. 이게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못 풀어요. 왜 못 푸냐면 아니 답이 이미 나와 있는데 답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증명을 해? 이게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증명 문제가 나오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학교 혹은 이제 그
기존 교육 과정에서 이거 문제 만드는 법을 가장 많이 혹은 가장 잘 연습할 수 있는 게 바로 증명 문제를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예, 외우는 거 말고요. 증명은 외우는 건 쉬워요. 오히려 외우는 건 쉽고 뭐 복잡한 거 아닌데 뭐, 예, 뭐 짝수하고 짝수하고 더하면은 그 더한 값이 짝수임을 증명하라 뭐 이런 거거든. 예. 홀수하고 짝수하고를 더할 경우에도 짝수임을 증명을 하라, 짝수인지를 증명을 하라, 뭐 이런 질문들이 나와요. 예. 그죠? 홀수하고 짝수 더하면 어떻게 되죠? 예, 홀수하고 짝수 더하면 참고로 홀수입니다. 짝수 안 나와요. 예. 근데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런 거를 증명하는 법을 쉽게 해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생각을 하게 해야 돼요. 예,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그게 뭐 수학은 그게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그 외의 거는 다 난리지이고요. 그러니까 뭐냐 많이 배우면은 잘 풀어요. 그러니까 미분을 아는 사람이 미분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적분을 아는 사람이 적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적분을 모르는 사람이 적분을 풀 수는 없어요. 물론 접근하는 방법은 있죠. 예. 그죠? 삼각함수를 모르는 사람이 삼각함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게 그 삼각함수가 맞는지 그런 어떤 데피니션을 통해서 theory를 만들었을 때 그 theory가 맞는지, 그죠? 데피니션을 통해서 혹은 theorem이 맞는지 아니면 그 프로포지션이 참인지 이런 걸 증명을 하는 게 수학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난리지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답을 구하는 거는 수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수학 학원에서 절대 배울 수 없는 거라는 게 뭐냐면, 예, 수학 학원에서는 답을 내는 법을 가르쳐요. 답을 내는 법을. 그렇지만 수학은 답을 내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내는 법을 가르칩니다. 어떤 답이 정해졌을 때 그 답이 왜 나오냐를 고민하는 게 수학이지,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답이 뭐냐라고 하는 게 수학이 아니에요. 물론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파트긴 한데, 예. 근데 답이 정해졌을 때 왜 그게 답이냐라는 문제를 만들고 그게 답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찾아가는, 만든다는 표현보다는 찾아가는 게 맞겠죠. 그게 수학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 중요하고 수학의 논리적 사고에서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마카오의 김 교수였습니다. 본 강좌의 내용이 절묘하게 느껴지셨다면 지인들한테 공유해 주세요. 예, 늘 그렇듯이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